이거 해도 괜찮은 걸까? 혹시 몸 망치는 거 아닐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혼자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회복 디자이너 안나입니다. 자, 오늘은 아침 채소 과일식을 이제 막 알게 되었거나 시작은 했지만 속으로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거 해도 괜찮은 걸까? 혹시 몸 망치는 거 아닐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혼자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 채소 과일식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저희가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20가지를 제가 한번 뽑아봤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아침 채소 과일식에 대한 대부분의 궁금증이 정리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꼭 먹어야 하나요? 꼭이라는 단어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아침에 질 좋은 식물성 단백질, 예를 들어서 콩이나 두부를 채소와 함께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채소와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먹으면요, 소화의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 근육과 신경이 깨어나는데 필요한 재료를 부드럽게 공급해 주거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배가 안 고픈데 억지로 먹어야 하나요? 네, 억지로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채소와 과일을 먹는 이유는요, 양이 아니라 구조에 있습니다. 소량이라도 채소, 과일 이렇게 구조로 먹으면 몸은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아침 식사의 가장 중요한 당위성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커피를 마시는데 괜찮지 않나요? 예, 요즘 커피로 아침 식사를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가능하면 채소 과일 식사 이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은 위와 자율신경계를 자극을 해서 아침부터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채소 과일식으로 몸을 부드럽게 깨운 다음 커피를 드시면 속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과일 때문에 혈당이 오르지 않나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GI 과일이 소량 선택되면 급격한 혈당 상승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과일은 아침 식사 주식이 아니라 보완 역할입니다. 채소 위에 얹혀질 때 과일은 혈당을 흔들기보다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아침 채소 과일식을 하면 힘 빠지지 않나요? 처음 하루 이틀은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오전 집중력과 컨디션이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몸이 정리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매일 똑같이 먹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채소는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재료는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채소가 토대이고 과일이 보완이라는 구조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외식을 하거나 여행을 가면 어떻게 하나요? 꼭 먹어야 하나요? 완벽을 포기하셔도 됩니다. 꼭이라는 건 없습니다. 건너뛰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가능한 날에 다시 이어서 했을 때 좋은 점은 분명합니다. 아침을 일정한 구조로 반복하면요, 장 리듬이 조금씩 안정되고 혈당 변동이 줄어서 식사 후 졸림이나 간식 당김이 덜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하루 전체의 선택이 더 안정되면서 몸의 정리된 리듬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나 어르신도 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양은 연령에 맞게 그 상태에 맞게 이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채소 과일식은 극단적 식사가 아니라 기본에 가까운 식사입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7일 후에 꼭 계속 해야 되나요? 7일은 몸의 반응을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해보시고 몸이 편해지고 컨디션이 좋아진다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겠죠? 열 번째 질문입니다. 7일 루틴, 이거 다이어트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체중을 빼기 위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을 정돈하는 아침 루틴입니다. 체중 변화는 결국 목적이 아닙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아침에 채소가 너무 차갑게 느껴지면요. 상온 채소를 드시거나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셔도 됩니다. 몸이 편안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편안한 상태로 드시면 됩니다. 12번째 질문입니다. 위가 약한 사람도 괜찮나요? 네, 가능합니다. 잎채소는 부드럽게, 아니면 또 십자화과 채소는 양배추나 당근, 비트 이런 것들은 좀 딱딱하죠. 살짝 쪄서 드시면 좋습니다. 과일은 소량부터 시작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형태와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13번째 질문입니다. 스무디로만 먹어도 효과가 있나요? 네, 씹는 식사가 어렵다면 스무디도 굉장히 좋거든요. 저는 다양하게 먹기 위해서 스무디를 했어요. 다만 채소 비중은 7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꼭 기억하세요. 14번째 질문입니다. 아침 운동하는 날에도 채소 과일식이 맞나요? 네, 운동과 너무 잘 맞습니다. 강도 높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아침 채소 과일식을 유지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15번째 질문입니다. 아침 채소 과일 식사 후 바로 배가 고프면요,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날 점심을 좀 당겨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막 버티실 필요 없어요. 참느라고. 네, 드세요. 16번째 질문입니다. 견과류나 씨앗류 같이 먹어도 되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네요. 네, 저는 채소 70%, 달지 않은 과일과 콩과 견과류 30% 이런 구조로 아침을 먹습니다. 다만 처음 7일은 달지 않은 그런 채소, 과일 위주로 단순하게 한번 실천해 보세요. 17번째 질문입니다. 아침 채소 과일식을 하면 점심에 폭식하지 않나요? 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전 혈당이 안정돼서 오히려 점심 식사가 훨씬 더 차분해지고 폭식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18번째 질문입니다. 주말에도 꼭 해야 하나요? 네, 가능하면 유지하는 게 좋지만 강박은 필요 없습니다. 쉬었다가 다음날 하셔도 됩니다. 다음날 다시 그 구조로 돌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19번째 질문입니다. 아침에 물은 언제 마시는 게 좋나요? 네, 기상 직후. 양치하세요. 양치하시지 않으면 입안에 세균이 정말 100조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드신 후에 채소와 과일식을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네, 위와 장이 또 훨씬 편안함을 느낍니다. 자, 마지막 20번째 질문입니다. 이 루틴을 오래 하면 단점은 없나요? 예, 구조를 유지한다면 큰 단점은 없습니다. 다만 하루 전체 식사에서 단백질과 지방은 이후에 식사를 하실 때도 균형 있게 드셔야 합니다. 이제 제가 20가지의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요, 아침 채소 과일식은 잘해야 하는 식사가 아닙니다. 불안을 내려놓고 몸을 정돈하는 가장 쉬운 아침 루틴입니다. 이제 해도 되나? 괜찮을까? 라는 질문은 여기서 다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꾹꾹 눌러주시고요. 또 여기 아래를 보시면 제가 운영하는 카페 주소와 400여 명이 함께 모여서 클린 시스템 아침 채소 과일식을 인증하고 건강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오픈방이 있습니다. 모두 들어오셔서 정말 좋은 정보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금요일 7시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저는 회복연구소 N 회복 디자이너 안나였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